최근에 트렌드가 살짝 바뀌면서 HBM 관련주의 자리를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그쪽이 확장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몽당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몽당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 잘 보냈습니다. 진짜로 많이 추워졌어요. 저는 더위보단 추위를 좋아하는 편인데 확실히 제가 좀 추위를 느끼는 거 보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12월이면 우리 회원들 간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강연회부터 해서 송년회까지 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실 때 다들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27일 월요일이네요. 오늘 장은 지수는 묶어두고 개별주는 어느 정도 순환하고 이런 느낌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04% 하락이니까 2,500을 또 하회를 살짝 했어요. 근데 거의 제자리 걸음했어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58%, 810. 여기도 크게 등락이 움직이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큰 아이들보다 작은 아이들. 왜냐? 큰 아이들이 조용했으니까 지수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 근데 그 섹터 안에 작은 아이들이 움직였다. 이 정도 시장 전체 상황인 것 같아요. 주말 유튜브 시간에서 미국 여러 가지 종목들 한번 쭉 돌려보면서 어떤 종목이 강하고 어떤 종목이 변곡 발생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역시나 엔비디아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 주식들 한번 쭉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트렌드가 살짝 바뀌면서 HBM 관련주의 자리를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그쪽이 확장을 계속 양옆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것보다 작은 게 움직이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순간인 겁니다. 자, 코스피 200, 삼성전자 마이너스 0.5%, 71,300원이에요. 오늘의 등락은 여기서 시작해서 쭉 밀려서 일단은 끝났어요. 아무래도 11월 초부터 외인들이 아주 많은 수의 주식을 쭉 사들어가면서 이 등락을 한번 쭉 이끌어갔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의 등락도 이렇게 한번 쭉 이끌어갔는데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제 엔비디아,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 체인이 이제 변곡 발생 가능성이 중첩되는지 하루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중첩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엔솔 조용했고요. 하이닉스는 2% 상승했네요. 전체적으로 같이 밀리다가 오후장 들어서 하이닉스는 강세 현상 띄면서 쭉 올려냈습니다. 여기는 지수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좀 편승한 에너지가 좀 컸는지 여기는 좀 그렇게 움직였고 반도체 중에서 큰 종목인 하이닉스는 원래 매기의 영향을 조금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그 정도. 2차전지 라인도 조용했고요. CJ 대한통운 오늘도 8%예요. 생활 속의 주식 투자로도 볼 수 있고 얘가 하는 업종에 대한 투자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죠. 키워드 뭘 쓸 수 있을까요? CJ 대한통운의 최대 주주가 누구죠? 제일제당. 그 다음에 얘네는 무슨 사업하죠? 택배 사업. 그 다음에 최근의 트렌드는 해외 직구, 알리, 익스프레스, 물량 증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이 양선부터 그것들이 조금씩 부각받더니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B 패턴, A 패턴이 아니고 B 패턴. 조용하던 수소 관련주의 두산 퓨어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등락을 거듭하고 있네요. 두산 퓨어셀이나 비슷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 DB하이텍 온 디바이스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조금씩 퍼지는데 결론은 스마트폰에 AI를 탑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스마트폰의 AP에 해당되는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고 스마트폰의 부품주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MLCC도 이슈가 될 수 있고 메모리 때문에 HBM에서 소외됐던 메모리 관련주도 부각받을 수 있고 이런 움직임 속에 디자인하우스도 부각받을 수 있고 팹리스 회사 이런 키워드에 해당되는 애들이 퍼지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 그 다음에 심텍 이런 애들 묶어서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하우스는 최근에 몇몇 종목들 보면 완전히 같은 기조예요. 가온칩스가 주가 상승분이 대단합니다. 역사적 신고가 근처로 가고 있는 상태. AD테크놀로지도 정고점을 부시려고 하는 상태. 쌍끌이네요. 그 다음 작은 종목인 코아시아도 이런 상태. 신규 상장주인 에이직랜드도 이런 상태.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네요. 전방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냥 온디바이스의 확장에 일부분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 다음 심텍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양선을 보이는 모습. 그 다음에 만약에 스마트폰이랑 MLCC가 만약에 부각을 받는다면 역시나 시가총액 대장주는 삼성전기. 이것들을 보고 MLCC 관련주의 순환매를 생각한다면 아바텍이나 아모텍이나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게임 관련주 크래프톤 거의 현재는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조선 관련주 은근히 전환하는 쪽 게임 관련 섹터 넷마블 조선 관련주 하락 전환했을 때 2에서 3%대 하락률이라서 크게 큰 움직임은 아닙니다. 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25% 상승 어마무시하네요. 시장의 매기가 한번 쏠리면은 다른 데로 빠지기 힘들다 그랬죠? 여전히 매기를 이쪽에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딱 두 종목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는 두산 로보틱스. 오늘 윗꼬리 달렸네요. 윗꼬리의 몸통, 오늘의 몸통 크기에 한 2배 정도 되는 윗꼬리가 일단 달려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추세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신호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내일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신규 성장주 그린 리소스, 삼성전자, 신규 성장주 에코아이, 다음 신규 성장주 한선 엔지니어링, 신규 성장주가 대거가 나왔고요. 팹리스 라인들, 퀄리타스 반도체,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이런 쪽도 움직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반도체 내 움직임이 조금 다변화되고 있는데 그 한쪽을 만약에 메모리 쪽으로 본다면 심텍, 대덕전자, 제주반도체 이런 것들이 한쪽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SFA 반도체 이런 것들. 그 다음 디자인하우스로 본다면 가온칩스, AD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에이직랜드 이런 애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것들을 자동차와 붙여서 전장으로 본다면 현대오토에버, 넥스트칩, 텔레칩스 이런 애들이 역할을 해주고 있고 팹리스 쪽으로 옮겨가서 본다면 칩스앤미디어 역시나 텔레칩스 이런 애들까지 어버브 반도체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애 다 묶어서 생각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세기보다는 약해도 이동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순환이 돌고 있다 정도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탑30 한번 봐볼까요? 오늘의 탑30 1등 상한가는 메가 ACS. 중국 폐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재부각받다 보니까 의료기기 관련주, 메가 ACS나 국제약품 이런 애들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재미난 대상홀딩스가 재미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상그룹주예요. 한동훈 장관이 영화배우 이정재를 만났다. 이정재 배우의 현재 인연이 누군다? 어디 그룹주다? 해상.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재미나죠? 신라젠이 움직였어요. 신라젠의 최대의 주주가 같이 움직였어요. 국제약품, 메가 ACS 상한가 갔어요. 같이 갔어요. 이미지스, 온디바이스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가총액 작은 반도체로 같이 움직였어요. 신규 상장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모드투어 리츠, 청산 들어갔어요. 퀄리타스 반도체, 반도체 신규 상장주, 팹리스, 뭐가 있을까? 에이징랜드, 신규 상장주 반도체, ALT, 신규 상장주. ALT 보면은 지난 주말에 금요일인가? 갑자기 청주시 관련주라고 하는 애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었어요. 심텍홀딩스, 메타바이오메드 이런 애들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주식 테마주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디 들어가서 찍어야 된다? 다트 들어가서 찍어야 된다. 전체로 돌리고 청주시나 청주시 더 구체적으로는 흥덕구 이런 식으로 검색을 쫙 해내서 종목을 상세 검색을 쫙 찍어냈을 때 시장의 매기가 돌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뽑아놓는 작업을 해놨어야죠. 바로 걸려요. 청주시 바로 걸리는 이런 것들. 흥덕구 라인 자체가 바이오 특화 기업, 특화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몰려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이 엮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윈 플러스부터 이런 종목군들이 거기에 있대. 그렇죠? 이런 애들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주식수가 작고 이런 애들을 시장에서 바람이 한번 불었을 때 땡겨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 공부하셨던 사람분들은 얘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유전자 치료 관련주, 무상증자 이후에 추가 상승 지속적으로 나오는 역사적 신고가 종목, EST, 기술 특허 관련돼서 소송 진행 중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네요. 그 다음 심택 홀딩스가 청주시랑 엮어서 움직이니까 심택도 움직이고, 그 다음 메모리 쪽이 온디바이스 관련돼서 움직이니까 또 자극을 받고, 심택 메모리 자극 받으니까 같이 자극 받고, 원래 좋은 리노공업. 그 다음 최근에 초장기 하락하던 신약 개발 섹터의 과거 주식들, 제넥신, 헬릭스미스, 신라젠, 이런 애들이 같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 다음 후공정, 펜아웃 레벨 패키징 관련 부각받더니 네페스 그룹주 반등. 쪽에서 보면은 다 이유가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매개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공부해 두고 그런 것들이 작동했을 때, 만약에 단기 매매 관점으로 종목의 움직임을 포착했을 때 진입해서 가격에 대한 차익을 잘 가져왔다가 이제 실현을 해나가는가. 근데 여기도 궁극적으로 오랫동안 탑30을 공부를 쭉 해서 축적을 하면 어느 정도 공통적인 로직을 갖고 움직이는 때가 있더라.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한번 해놓으면,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디자인하우스 움직이네 했으면 쪼로록 나와서 전체적인 매기 움직임이 파악됐으면 그 중에 하나에 진입하는 것도 아주 좋은 탑30 공부법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움직임이네요. 시장의 매기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다, 이 정도 이미지는 금일도 아니기 때문에 지수의 상황에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달라진 게 보이진 않고, 그 대신 미국 시장이나 여러 가지 아시아 시장 내 일본이나 대만도 많이 올라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 에너지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에너지 속에서 밑에 단의 순환매는 여전하네요. 이 정도네요. 오늘 27일 월요일인데 시장 동향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공부를 축적해서 하루 전,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 정도에 디자인하우스가 같이 움직이네? 청주? 한동훈 관련주가 이쪽으로 확산되네? 나 어떻게 찾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진 걸 오늘 결과로 본 거니까, 다음에는 그런 현상이 포착됐을 때 직접 내 손으로 다트 가서 키워드 검색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종목군이 동일한 사업으로 묶여 있는지도 검색하면서 그것들을 차트에 기록해 놓고 하는 공부를 축적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 시장 상황 나쁘지 않았어요. 좀 잘 흘러가지고 산타랠리라는 단어를 쓰고 싶진 않지만 그냥 어느 정도 따뜻한 연말을 쭉 12월 달에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